지금 세계 해군의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영국 해군이 자국 전투함을 한국으로 보내 정비를 맡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단순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국 해군의 위기 상황, 정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지난 10년 동안 전력 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후 함정 비율이 40%를 넘고 정비 지연 때문에 연간 작전 불가 기간이 120일 이상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작전 가용률 역시 65%까지 떨어지면서 영국 조선 인프라가 노후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국이 가장 먼저 검토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 해군 정비 경험이 풍부했지만 정비 슬롯이 이미 포화 상태였고 대기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완전히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검토 테이블에 오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이며 상선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군함 정비 체계를 고도화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영국, EU, 조선 표준을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은 영국 해군이 기술적 호환성 검증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향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키운 건 한국의 조선 인프라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해군 중량 기준으로 정비 가능한 최대 톤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독 규모도 아시아에서 가장 큽니다. 부산, 거제, 울산 지역에 몰려있는 대형독만 해도 총 30만 톤 이상의 선박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 번에 대규모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영국 기술검증단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수개월에 걸쳐 한국 조선소의 보안 통제, 설비 안정성, 부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과 영국 군사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영국 기술검증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 준비도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이 가장 우려했던 보안 통제는 나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되면서 영국 해군의 내부 리스크 계산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국 해군의 선택은 단순한 정비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이후 새로운 아시아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기술, 인프라, 일정, 보안, 공급망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최적의 해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교두보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고 동시에 한국 조선의 신뢰도를 국제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외와 국내 공개 자료와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확인된 수치들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이 어떻게 글로벌 해군 유지보수 생태계를 재편하는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정량적 분석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의 경쟁력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은 정비, 정밀도입니다. 군함 정비의 핵심 공정인 블록 정렬 공차를 보면 한국 MRO 라인은 평균 오차 1.5mm 이하를 유지합니다.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의 정비 공차는 2.8mm 내외 미국 메어아일랜드 민간 정비소는 3mm 이상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장비 수명 주기와 직결됩니다. 블록 정렬 오차가 1mm 증가할 때 추진축 시스템 효율은 1% 이상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미 해군 기술 보고서에 존재하는데 한국 조선의 정밀도는 함정 출력, 연비, 회전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정비 라인은 진단 장비 수준에서도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과 거제항만에 배치된 3차원 함체 왜곡 스캐너는 정밀도가 0.03mm 수준으로 일본 군수조선소에서 사용하는 0.05에서 0.08mm급 센서보다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선 건조에서 확보한 축계 진동 데이터가 2000척 이상 누적돼 있어 진동 패턴 분석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가 평균 93%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추진축 진동 분석이 북미 정비 업체보다 진단 속도가 35% 빨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비 속도도 강력한 장점입니다. 한국 조선 3사의 군함 평균 정비 기간은 45에서 70일 사이로 추산됩니다.
동일 톤수 기준 일본은 평균 90일 전후 미국 민간 조선소는 10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정 준수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 일정 준수율은 최근 5년 평균 95% 수준입니다. 일본은 82%, 미국 민간은 70% 선인데 미 해군이 최근 수년간 전투함 운용률이 5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일정 준수율은 작전 유지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안 수준도 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군함 정비 구역은 보안 등급 3단계로 나뉘는데 핵심 장비가 들어가는 C존의 출입 적격자 심사는 평균 승인율 8%로 매우 낮습니다. 이 비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15%, 싱가포르가 22%인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영국 해군이 리치먼드함을 맡기기 전에 이 보안 인프라를 직접 검사했고 검증 자료 중 일부는 영국 해군 내부 보고서에 한국 조선소 보안 등급이 나토 기준 S3 규격과 호환된다는 분석으로 정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은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해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연간 블록 생산 능력은 약 330만 통읍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조선 산업의 약 4배 규모입니다. 이 생산 규모 덕분에 군함 정비 슬롯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동시 정비 가능한 군함이 최대 12척을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비 슬롯 부족으로 연간 정비 대기 함정이 평균 22척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동맹국 입장에서 한국이 즉시 정비 가능한 조선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평가되는 이유가 됩니다. 숙련 인력 역시 숫자로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국 조선업 숙련 기술 인력은 약 8만 명 규모입니다. 미국은 현재 약 2.5만 명, 영국은 1만 명 내외로 추정돼 고난도 정비 공정 투입 가능 인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군함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고온 배관 설치, 방폭 배선 작업, 용접 엑스레이 결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평균 불량률이 1.2% 수준이고 일본은 2%, 미국은 3% 이상입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정비 품질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량 데이터가 이 불량률 차이입니다. 동일 톤수 기준으로 군함 MRO 단가는 미국 대비 평균 30%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대비로는 약 15%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6,000토급 전투함 기준 미국에서 정비하면 2억 달러가 들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약 1억 4천만 달러 내외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절감폭은 미 해군이 연간 정비 예산 140억 달러 규모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조선이 단순한 기술 파트너를 넘어 예산 최적화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이유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미국이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한국의 블록 조립 기술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 능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격 잠수함 건조 기간이 7년에 가까워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위기의식이 커졌고 그 해답이 한국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협력 프레임이 마스가입니다. 마스가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미국이 한국과 설계 건조 기술까지 일정 수준 공유하는 장기 협력 구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논의 단계에 들어서자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해군 유지보수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9일 조선 건조 속도 영상입니다. 이 정도면 질주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전 세계의 극찬을 끌어내고 있는 한국이 또 한 번 필리핀을 만족시켰는데요. 한국은 당초 일정보다 무려 5개월을 앞당겨 필리핀 해군의 차기 주력함이 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인도했습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호위함이며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5개월이나 빠르게 인도했으니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여줬으니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두는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어 이번 조기 인도는 더욱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역량은 중국,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미국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함정 건조의 속도를 높이는 중국조차도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건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해군 조선에서 중국, 미국을 압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몰락으로 인해 끝없이 위기설이 나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중국은 15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추가할 때 미국 해군은 신규 함정이 70척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증강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조선업체의 기술적 한계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조선업계 노동력 부족을 필두로 노후화된 장비와 철강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얻어맞으며 해군력 증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과 미국의 보유군함은 80척 이상 벌어졌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2054년까지 도합 390척의 군함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수적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척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평균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평균 9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함정 건조 역량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 인프라가 쇠퇴하는 것과 별개로 해군 측의 잦은 설계 변경도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기체계 통합이나 성능 개량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전체적인 설계안과 건조 계획을 변경하려 하니 안 그래도 느린 건조 속도가 더욱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주력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탈리아 조선사의 원본 설계와 85%나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함정을 건조해본 이탈리아 조선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건조 작업을 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계속해서 반영하게 되자 이후에는 원본 설계와 비교하여 고작 15%만 유사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더 큰 발전기를 장착하기 위해 선체 길이를 7m 이상 증가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를 변경하였으며 무기 시스템과 컴퓨터 등의 공간도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정의 전체 중량은 10%가 늘어나고 그만큼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등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미 해군의 행보를 두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와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기 때문에 함정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며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함정의 크기와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다량으로 탑재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당초 해당 호위함 건조 계획은 어디까지나 건조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되려 기존 설계안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잦은 계획 변경은 안 그래도 느린 함정 건조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과 계량안에 맞춰 함정을 재설계했다면 굳이 설계 변경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제 아무리 질적 측면에서 중국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이기고 싶다면 함정 수량을 더 빨리 증가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소수의 무기보다 무난한 성능이지만 양에서 압도하는 측이 승리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보다는 늑대 20마리가 전쟁에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조건 양적 측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미 해군의 완벽한 대안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의 함정 건조 속도를 가진 나라인데요. 2007년에서 2025년에 건조된 주요 호위함의 건조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미국은 해당 기간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약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력 호위함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함정 건조 속도는 중국보다도 뛰어난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5년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조선소와 인력을 활용하여 동시다발로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전체 수량은 한국과 미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건조 시간과 조선 역량만 놓고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위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전력인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1번함은 3년, 2번함은 겨우 2년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2,000톤 규모의 수직 발사관만 88개를 갖춘 대형 구축함이지만 한국은 이를 건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체급을 지닌 중국의 0550 구축함은 약 6년이 걸렸고 미국은 구축함 건조에 무려 7,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호위함 건조 일정이 5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구축함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 척을 건조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매년 최소 3척의 신규 구축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은 절반 수준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량의 구축함 건조 경험을 가진 HD 현대중공업만으로도 미국보다 더 많은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연간 한 척 이상의 구축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어 미국 전체의 구축함 생산 역량과 대등한 수준이며 주요 건조장을 구축함, 건조에 집중하게 되면 최대 연간 5척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절대로 혼자서 해군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조선소 중 일부는 아예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사용하던 주조기계와 크레인 등을 가지고 와서 함정 건조에 사용할 정도로 인프라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들도 다른 동맹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당장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 막대한 지원 비용을 투자하여 크레인 등 인프라 측면을 개선하려 하더라도 기술자를 양성하는 건 절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약 3분의 1 수준인데 반해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높은 40%의 인력이 50세 이상의 숙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조선업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절대 몇 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약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2024년에 미국은 신규 함정 건조 과정에서 무려 26척의 함정이 용접 실패 문제를 직면했으며 해당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 군의 충남급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예정된 일정보다 더 빨리 인도하였으며 한국 이외에도 필리핀에 납품될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까지 당초 일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갖추고 중국에 대응할 해군 전력을 구상하려면 자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처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중국 해군을 견제할 전력 강화는 절대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이란 존재는 단순히 특정 국가 하나만의 전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전력 강화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은 끝없는 전력 증강을 통해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철저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해군을 막아내기 위한
함정 건조 증가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양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의 함정 건조를 막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